파묘 오나무 이길. 저 근처에 그 산짐승 피해가 있어서요. 하고 상덕의 차로 다가오며 손에 든 파일 서류에 상덕의 차 번호를 적더니 상덕을 보곤 흠칫 놀란다. 얼굴부터 손등까지 온몸에 한자를 잔뜩 써놓은 상덕 일행. 상덕은 사람 좋게 웃고 있고 영근은 손으로 목과 얼굴을 가린 것도 모자라 고개도 밖으로 돌리고 앉아있고 뒤에 앉은 화림은 군청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렇지 않은 척 앞으로 눈을 돌린다. 군청 직원이 일행을 돌아보면서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 하고 묻자 고개를 돌리고 있던 영근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저기 저희 그 선산에 벌초하러 왔어요. 하고 답한다. 군청 직원이 아예 며칠 전에 저쪽 산부터 군부대랑 같이 수색 중이어서요. 하고 말하자 상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희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작업하고 내려올 겁니다. 하고 둘러댄다. 그 말을 들은 군청 직원은 문을 열어주라고 한다. 187군청 직원들과 군인들이 상덕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신기한 듯이 다가와 쳐다본다. 파묘한 구덩이에 도착한 상덕. 살아서 펄떡대는 은어 한 마리를 꺼내 던져 놓는다. 이후 길을 따라 은어를 한 마리씩을 놓으며 어디론가 향한다. 영근도 숲에서 길을 따라 은어를 던져놓고 있다. 도착한 곳은 산 중턱 어귀에 있던 큰 주목나무. 그 앞에 화림이 금주를 손에 든 채 나무를 지켜보고 있다. 얼마 뒤 수색이 끝났는지 도로를 차단하던 공무원과 군은 철수, 복귀 명령 방송을 하고 있다. 그때 화림은 원하는 걸 줬으니까 정령이 아마 축시 AM 13,288쯤 움직일 것이고 주목나무까지만 유인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한다. 영근은 우리가 금방 뽑아올 테니까 30분만 잘 버텨달라고 한다. 화림은 말피가 가득 든 말통을 꺼내 두 사람이 쇠침을 꺼내면 이 말피에 씻어 없애는 거라고 계획을 설명한다. 화림은 김 선생님 쇠침 그거 진짜 있겠죠? 라고 묻자. 상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100% 하고 확신을 준다. 어느덧 늦은 밤 본길이 입원 중인 병실에는 광심과 자혜가 있다. 화림이 광심에게 오늘 본길이 좀 봐달라며 일이 틀어지면 본길이가 위험하다고 부탁한 것. 병원 사람들이 슬슬 사라지자 그때까지 문 밖에서 폰을 하는 척 출입문을 막고 있던 자혜가 병실로 들어가고 문에는 큼지막한 부적이 붙어 있다. 광심이 경면주사로 본길의 발바닥에 진압할 진자를 쓰고 있는데 본길의 이마에는 이미덕 계자가 쓰여 있다. 병원 바닥에는 마대자루 하나가 있는데 안에서 뭔가가 꿈틀대고 있고 자혜는 창문으로 다가가 부적을 하나 붙인다. 달이 구름에 가린 밤 상덕은 무덤 근처 언덕에서 몸을 숨긴 채 구덩이를 지켜보고 있다. 영근이 상덕에게 그만 보라며 오니가 축시에 나온다지 않았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상덕이 보기를 그만두고 돌아 앉아서 고 장로. 아무튼 같이 와줘서 고맙다.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자 영근은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아멘. 하고 말한다. 화림은 멀리 구덩이를 바라보며 숲에서 전자담배를 피면서 긴장을 풀고 있고 본길의 병실에서는 다리에 끈이 묶인 닭 189의 곡식 나타를 쪼고 있는 모습을 보던 자혜가 언니, 얘 안 죽였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자 광심은 아재 대신 죽는 거다. 그럼 니는? 교촌 잘 묵으면서 왁을 하는데? 하고 핀잔한다. 190 새벽 1시 10분을 조금 넘긴 시간. 부엉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울고 있다. 영근은 눈을 감고 앉아있고 상덕은 초조히 구덩이를 바라본다. 화림도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구덩이를 주목하고 있다. 부엉이가 날아간 그때 땅속에서 거대하고 주름진 검은 손이 올라와 은어를 거머쥐고 다시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 시각 병실에 누운 본길이 뭔가를 씹어먹듯 입을 움직이자 자혜와 광심이 본길을 쳐다본다. 오니가 구덩이를 나와길에 놓인 은어를 하나씩 집어먹으며 발걸음을 옮기자 화림은 주목나무까지 뛰어간다. 도착한 화림은 황급히 나뭇가지 뭉치에 불을 붙여 뿌리나 옹이 사이사이에 넣어 사위를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오니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상덕과 영근. 화림은 나무 뒤에서 오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이내 몸을 숨기고 곧이어 땅에 떨어져 있는 은어를 슬며시 잡는 오니의 손이 나타나고 한 입 베어 문다. 191 앞에 자신이 찾던 투구를 발견하고는 나무를 보고 씩 웃는다. 화림, 배불리 드셨습니까? 오니는 들은 채 만채 그저 은어를 뜯어먹는다.
그때 상덕과 영근은 헤드랜턴을 쓰고 말피가 든 말통과 철혈단의 곡괭이, 삽들을 들고 묘바닥으로 달려들어간다. 묘바닥에 오니가 빠져나온 구멍이 크게 있다. 상덕이 거길 보며 이쪽이야 하고 말하고 둘은 동시에 삽을 뜬다. 병실에 있는 봉길은 입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눈을 뜨고 뭔가를 바라보는 듯하다. 오니가 자신의 앞에 있는 주목나무를 보며 은어를 뜯고 있다. 화림, 거기 누구 계십니까? 나의 산이 소란스럽습니다. 오니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이 산이 노인의 산인가? 화림, 그렇습니다. 여기는 나의 산이지요. 봉길, 빌어먹을 나무 노인이군. 오니, 그런데 왜 총포 소리와 칼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화림,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지 오래입니다. 오니 말을 끊으며, 아니, 아직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상덕과 영근은 열심히 쇠말뚝을 찾아 삽질을 하고 있다. 화림,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 있습니까? 음흉한 웃음과 함께 오니가 주변을 걷기 시작한다. 192호니, 그 여우가 다이토쿠에 모셔져 있던 나를 이곳에 옮겼다. 나를 남산의 신궁이 아니라 여기로 데리고 왔단 말이다. 193호니, 가타이토의 자식들이 시킨 거겠지. 봉길, 아니면 마코토의 짓이겠지. 194. 상덕과 영근은 삽으로 손으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다. 화림, 이제 여기는 고요의 땅이다. 너희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오니강소를 터뜨리고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북을 향해야 한다. 총칼을 들고 전진하라. 195강소를 멈추지 않는다. 봉길, 전진하라. 196호니 앤드 봉길 197호니가 하늘로 오른 주먹을 뻗으며 북으로 오니 앤드 봉길. 용맹한 지네는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198강소한다. 병실의 자애와 광심은 봉길을 주시하고 있다. 199하림은 주변을 둘러봐도 오니의 광소만 들리고 모습은 보이지 않자 두려움에 빠진다. 영근과 상덕은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지친 영근이 뭐지? 아무것도 안 나와. 하이씨. 바라고 망연자실해 있고 상덕은 헤드랜턴도 벗어 옆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힘내 곡괭이질을 시작한다. 화림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곳의 주인인 내가 다시 묻겠다. 너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가? 오니, 나에게 예의를 갖추어라. 나는 두려움이다. 화림, 이곳은 나의 땅이다. 다시 묻는다. 너는 도대체 무엇인가?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던 상덕. 그런데 하필 곡괭이 머리가 땅에 박혀 자루가 빠져버린다. 상덕은 자루를 옆에 내동댕이 치고 곡괭이 머리를 주운 뒤 미친 듯이 땅을 판다. 옆에서 삽질하던 영근은 하이시. 없어? 없어이지. 삽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손으로 땅을 파헤치다가 화를 낸다. 없다구. 100% 있다며. 이내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듯 구덩이 밖으로 뛰쳐나간다. 상덕은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곡괭이 머리도 집어던지고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오니, 기억하라. 200세키가 하라에서 적들이 내 목을 베었지만 난 이미 육신을 이겼다. 201. 나는 전쟁 의신이다. 봉길. 영원히 썩지 않는 주인님은 불타는 칼이시지요. 오니가 묘의 좌표를 외친다. 그때 과거 세키가하라 전투의 회상이 스쳐 지나간다. 202호니. 그 여우가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나는 여기를 지켜야 한단 말이다. 203위 때 화림의 등 뒤에서 들리는 오니의 발자국 소리. 화림이 뒤를 돌아서 울먹이며 말한다. 화림, 지금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잡고 있는 인간을 해방해주세요. 빨리요. 부탁합니다. 204잠 시간의 고요. 화림이 불안한 듯 옆을 올려다보니 투구를 쓴 오니가 나타난다. 소스라치게 놀라 넘어지는 화림. 봉길 반가운 간식이라도 본 듯이 인간이다. 205니. 전진. 오니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진.
을 외치며 화림에게 다가온다. 화림은 주저앉아 뒤로 도망가고 온이가 계속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선다. 봉길. 망할 할망구. 화림의 뒤에 할머니 신이 서 있던 것이다. 화림은 온이와 할머니 신이 대치한 틈에 묘지로 서둘러 뛰어나간다. 온이와 봉길은 고함친다. 병실에서 광림과 자희가 주문을 외고 있다. 숲속을 뛰어가던 화림은 영근과 마주친다. 찾았어요? 하고 묻는 화림에게 영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묻는다. 영근이 아무것도 없다고. 빨리. 그때 두 사람의 머리 위 상공으로 거대한 도깨비불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온이가 자기 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영근이 형님 하고 외친다. 상덕은 어딘가 있어. 어딘가 있어.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미친 듯이 땅을 헤집고 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쳐다본다. 멀리 숲에서 도깨비 불이 날아오고 있다. 병실의 봉길이 외친다. 38341712831189 나의 다이묘여 돌아가소서. 38341712831189 봉길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옆에서 자해와 광심이 지지 않고 주문을 외고 있다. 김상덕. 영근이 묘터로 달려오며 외친다. 묘터 위를 선회하는 도깨비 불이백육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상덕. 영근과 하림은 묘터 근처까지 와서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빨리 나와. 하고 소리친다. 홀린 듯이 불을 쳐다보던 상덕의 뇌리로 목소리와 생각들이 스친다. 영근 그럼 왜 거기에 그 귀신이 있던 건데? 그 하림 그곳을 지키는 장군이라고 했어. 영근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 상덕 수직으로 세워진 관 본 적 있어? 그 지도에 박았던 과도 세로로 박힌 관 흙 속에 묻혀있던 온이. 불이다. 207. 그 불이 땅으로 들어간다. 상덕의 독백과 함께 영근이 나와. 하고 소리쳐보지만 속절없이 불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군데군데 불이 붙은 묘 바닥 가운데에 상덕이 우두커니 서 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뒤 어둠 속에서 온이의 손이 나타나 상덕의 몸을 쓸면서 맴돈다. 온이는 상덕의 정면에 서서 묻는다. 온이, 나의 부하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간을 내놓을 것인가? 208 상덕은 여전히 멍하게 서 있고 온이가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쓸면서 말한다. 온이 너의 몸에 적힌 금강을 다 외운지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209. 500년이 넘었다. 210 상덕은 온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상덕 땅 속에 박힌 쇠. 그곳을 지키는 불. 노려보던 온이는 오른손을 상덕의 복부에 쑤셔 넣는다. 애초에 몸에 써넣은 축경은 온이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211번 길이열에 찬 얼굴로 간을 먹으십시오. 그 신선한 간을. 영근과 화림이 구덩이로 달려와 온이가 상덕의 배를 찌른 것을 보고 기겁한다. 형님을 부르짖으며 영근이 흙을 뿌려대고 그때 화림이 말피. 이걸로 해야 돼요. 하며 옆에 놓여있는 말통을 발견해 뚜껑을 연다. 영근이 통째로 말피를 온이에게 부어버린다. 212 상덕을 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던 온이가 피로 샤워를 하자 봉길의 몸에서 연기가 나고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피가 닿은 부분이 마치 염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온이도 고통의 괴성을 지르며 상덕에게서 훌쩍 떨어진다. 병실에선 광심, 자해가 전심을 다해 주문을 외고 있는 가운데 진압할 진자가 적힌 봉길의 손에서도 연기가 피어나고 봉길은 백마의 피? 뜨거워. 하며 몸을 뒤튼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덕은 진해장식 투구가 말피에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봉길이 외친다. 들어가소서. 다시는 들키시면 안 됩니다. 상덕의 눈에 마치 진해처럼 온이가 땅 속을 파고 들어가려 하는 게 보인다. 상덕은 화림이 정령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의 영혼이 사물에 붙어 같이 진화한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상덕 그래 철이다. 내가 바로 불타는 쇠다. 213. 열심히 땅을 파던 온이가 갑자기 멈추고 상덕을 돌아본다. 이때 형님, 선생님, 을 부르짖으며 영근과 화림이 상덕을 구하기 위해 묘바닥으로 내려온다. 화림이 없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무력화된 줄 알았던 온이가 둘의 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번쩍 들어 올린다.
온이의 목이 졸리는 화림과 영근은 괴로워하고 병실의 봉길은 눈앞에 마치 두 사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본다. 두 사람이 온이와 눈이 마주치자 214환영을 보기 시작한다. 일본 장수긴 민준의 생전 모습, 불에 타고 있는 칼, 무라야마 존지가 주문을 외는 장면 215, 갑옷을 입혀 이어놓은 일본 장수의 시체에서 누군가가 잘린 머리를 들고 가는 모습 216, 음향사들이 주문을 외고 그 뒤에 일제군 장교들이 서 있는 모습 217, 재단 위에 장수의 머리가 놓이고 무라야마 준지를 선두로 음향사 3명이 품자로 서서 주문을 외는 가운데 훈도시 차림이 망나니 218하나가 거대한 칼 219를 들고 와 목 없는 일본 장수의 몸통에 쑤셔 박는다. 이어 참수됐던 머리와 몸을 바느질로 이자 장수가 눈을 뜬다. 훈도시 망나니가 북을 치며 몇 자리 앞을 빙글빙글 돌고 일제 군인들이 철조망이 여러 겹 둘러쳐진 관을 거중기에 세로로 매달아 땅 속에 넣고 있다. 220관 속에는 갑옷을 입고 있는 일본 장수의 시체가 들어가 있다. 주문은 외는 음향사와 뒤에 시위한 일제 군인들의 모습으로 환상이 끝난다. 병실의 광신과 자해가 전심전력으로 주문을 외고 있다. 상덕 흙이다. 그리고 나무다. 토의 기운 위에와 수목금은 사계를 이룬다. 상덕은 눈앞에 피에 젖은 흙을 보다가 그 위에 피에 젖은 철혈단의 곡괭이 자루로 시선을 옮기고 이어오 행도를 떠올린다. 상덕이 곡괭이 자루를 잡고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온이를 쳐다본다. 상덕 불가물은 상극이고 금가목도 상극이다. 221. 상덕이 쓰러진 채로 힘을 쥐어짜내어 곡괭이 나무 자루를 오니 발등에 내려 찍자 괴로워하는 봉길의 발도 똑같이 부러질 듯 꺾인다. 온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잡고 있던 두 사람을 손에서 놓는다. 찍은 발등에서 연기가 폴폴 난다. 상덕이 속으로 됐다. 하며 나무 자루를 지지해 힘겹게 일어서고 그 모습을 화림이 놀라워한다. 사납게 누려보는 상덕을 분노한 온이가 손을 뻗어 얼굴을 콱 하고 잡는다. 이때 정신 차린 영근이 상덕을 도와주고자 곡괭이로 온이의 등을 한 번, 두 번 온 힘을 다해 찍지만 놀랍게도 마치 철벽을 때린 듯 아무런 효과도 없다. 222어찌 할 바를 모르는 영근을 온이가 서서히 돌아본다. 상덕 불타는 쇠는 그것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상덕은 나무자루에 자신의 핏물을 잔뜩 묻힌 다음 온이의 왼쪽 어깨를 향해 비껴치는데 놀랍게도 마치 진흙덩이에 박히듯이 온이의 어깨에 쉽게 박힌다. 223온이 스스로도 자신의 몸이 상한 것이 놀라운 듯 경악하며 상덕을 돌아본다. 상덕물은 불을 이기고 이압. 상덕이 때린 곳을 한 번 더 때린다. 그러자 병실의 봉길이 피를 한 바가지 토한다. 이를 본 자해가 걱정스레 쳐다보는데 맞은 편이 광심이 식칼을 들고 닭의 멱을 딸 준비를 한다. 상덕이 온이에 박힌 나무자루를 더 깊숙이 짓누르자 온이는 몸에서 연기가 풀풀 나면서 제압당한 듯이 고통에 떨고만 있다. 상덕 젖은 나무는 쇠보다 질기다. 상덕이 힘을 짜내 한 번 더 내려치자 온이의 상반신이 퍽 하고 두 쪽으로 갈라져 머리가 옆으로 넘어간다. 상덕은 아무 반항도 못하는 온이를 반복해서 내려쳐 점점 온이의 상체를 갈라내고 그때마다 봉길이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해낸다. 광심은 봉길이 죽기 전에 닭의 목숨으로 대수대명하고자 칼을 닭 멱에 바짝 대고 그으려는 찰나 자해가 언니 잠깐만. 피가 거모하고 말한다. 224광심이 그 말을 듣고 봉길을 돌아보는데 검은 피를 쏟아내고 지친 봉길이 광심을 마주본다. 225 지쳐서 무릎이 꺾였던 상덕은 나무자루를 의지해 다시 일어섰는데 위장 출혈이 심한지 토혈을 한다. 손에 핏물이 한가득하다. 그 피를 나무자루에 바르면서 생각한다. 상덕자. 마지막. 지칠 대로 지친 상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최후의 한 방을 날린다. 226 마침내 온이의 상체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떨어져 나가고 227 상덕은 그대로 쓰러진다. 영근은 온이를 물리치고 쓰러진 상덕을 놀라서 보고 화림은 눈물 어린 눈빛으로 상덕을 보다가 온이의 육체가 타들어가면서 소멸하는 것을 바라본다. 광심은 닭을 놓고 봉길에게 괜찮냐고 물어본다.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진정되는 봉길은 눈물을 한 방울 흘린다. 이후 형님, 선생님 하며 영근과 화림이 쓰러져 피를 토하는 상덕에게 달려와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배경으로 상덕의 독백이 깔린다. 상덕 죽는다. 다행히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 항상 죽음과 가까이 살았다. 그래 이번엔 그냥 내 차례인 것이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편안하게. 228화. 잠깐만 딸내미 결혼식. 229. 수술실 문 앞에서 영근이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고 있고 화림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쳐다보다가 화면이 암전된다. 9. 에필로그. 화림이 자신의 손을 보다가 앞을 보며 암전되는 동시에 독백이 시작된다. 며칠 동안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크게 다쳤다. 오랜 수색 끝에 군인들은 기어코 야생곰 한 마리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아무 죄 없는 곰을 죽이자 살리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병실에서 화림이 침대 옆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다. 화림의 독백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마을 주민의 제보로 CCTV를 확보해 이날 오전에 겨우 생포했습니다. 반달가 승곰으로 추정되는 이 곰을 죽일지 살릴지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